MS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 법률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설공주가 옛날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왕이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빠가 결혼한 새 왕비랑 살고 있다가 아빠가 전쟁에 나가서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게 돼요. 왕비가 거울을 통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어보니까 거울이 백설공주가 제일 이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질투심에 사냥꾼을 불러가지고 백설공주를 밖에 데리고 나가서 죽여라! 라고 했는데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죽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왕비는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죽인 줄 알고 이제 내가 제일 예쁜 줄 알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또 물어봤더니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이죠. 왕비가 마녀로 변장을 해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독사가를 맛있는 사과처럼 백설공주에게 내밀었고 백설공주가 그 사과를 한 입 물고 기절했다가 사과가 목에 걸려있는데 지나가는 왕자가 백설공주를 깨웠더니 사과가 튀어나오면서 백설공주가 다시 살아면서 왕자와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거울은 본인의 의사표시를 한 죄밖에 없어요. 누구를 명예훼손을 하지도 않았고 모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울은 다른 사람을 칭찬만 했기 때문에 거울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냥꾼. 사냥꾼도 형법상의 죄는 없어요. 왕비가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했는데 아예 죽일 고의조차가 없었던 것이 전반적인 소설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백설공주를 풀어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유기죄가 될 수 있냐 없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살인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행위를 한 것이고요. 사실 사냥꾼이 지금 현 세대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인계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 당시 시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놓아주는 것, 풀어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었다고 말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기꾼은 형법상 죄는 짓지 않지만 왕비와의 계약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비는 돈을 주고 일을 맡긴 거예요. 도급계약입니다. 돈을 주고 일을 맡긴 건데 일의 완성, 백설공주를 살인하는 그러한 일의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왕비에게 짐으로써 손해배상을 왕비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MS투데이에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103조 반사의 질서 계약은 무효입니다. 누구를 죽여달라고 한 그러한 부탁과 도급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불법 원인 급여라 그래서 왕비는 불법적인 일을 사냥꾼에게 맡기면서 준 돈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왕비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첫 번째 행위가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여달라고 한 살인교사의 행위가 있죠. 그런데 어떠한 범죄를 교사를 했을 때 지시를 받은 사람이 애초에 고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교사범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불가벌의 상태인 거예요. 교사범도 교사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적인 통설이고요. 그러나 왕비가 마녀로 변신해서 백설공주에게 독사가를 건넨 거는 백설공주를 죽일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았죠. 생명을 빼앗아가는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미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형법 250조 살인과 또 형법 25조 미수범이 둘 다 적용돼서 살인 미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백설공주도 죄가 있습니다. 백설공주는 아무도 없는 7난장이의 집에 몰래 들어가요. 그게 빈집일 줄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침대와 뭐 집기도구, 사람이 살고 있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서 심지어 그 방에서 지친 나머지 잠이 듭니다. 어쨌든 자기가 쉬려고 들어간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백설공주는 형법 319조 주거 침입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다만 나중에 7남장이들이 뭐 용서해 주면서 이런 거는 양형에 참작이 될 거예요. 지나가던 왕자님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지나가던 왕자님은 준강제추행의 죄를 짓게 됩니다. 형법 299조 준강제추행은 한거불능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는 거예요. 뭔가 저항을 못할 정도의 술을 많이 마시던가 혹은 약에 취해 있던가 잠을 자고 있던가 이런 사람들을 몸을 강제로 만지면 준강제추행의 죄책을 지게 되고요. 이거는 일반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왕자의 경우에는 이 백설공주, 누워있는 백설공주가 이쁘게 보였으니까 뭐 동화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뽀뽀를 하려고 키스를 하려고 접근을 하려고 딱 들었는데 백설공주가 깨어난 거 아니에요. 애당초 백설공주를 깨우려고 내가 몸을 만졌다. 그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얘를 흠모하면서 얘를 만지려고 혹은 어떠한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목에서 우연찮게 백설공주가 사과가 튀어나오면서 살아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처음 행위가 불순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의 죄책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백설공주의 스토리를 가지고 법률적 쟁점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동화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이러한 법률적 쟁점이 민사적으로 또 형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동화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기회에 만나요.